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임대업에서,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의 임대업은 주택임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업용 일반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 외에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 임대사업에 대한 단일소득이에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동안은 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임대소득만 있으신 분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업하고 그 근로소득이 같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 그 월세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고요. 혹시 뭐 이자나 아니면 공실이어가지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간편장부 신고하고 단순 경비율 신고를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편장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후반부에서 단순 경비율로 들어가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성하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잘 발생 안 하죠. 물론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규모가 크신 경우니까 그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제세 공과금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담보대출이자가 있었다 그러면 지급이자 정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개수수료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수수료 정도가 있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기중에 임차인이 없고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제 그럴 때는 그 임대사업자 건물주한테 이 관리비가 청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끊겨져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낼 때는. 그리고 뭐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선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 약간 발생할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임차인이 안 들어와 있어서 공실이었다 그러면 매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냥 모두 채움이나 아니면 단순 경비율로 간단하게 신고를 해서 넘기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월세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그때 나오니까 간편장부로 지금 이렇게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간편장부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차라리 2월 결손금을 여기서 만들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넘어온 2월 결손금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실이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것도 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내용이 많고, 대신에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비용에 산입하신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간편장부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비 처리한 누계액만큼 나중에 이 상가를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홈택스 들어와 가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데, 여기 뭐 세금 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보시면 여기 모두 체험 단순 경비율 신고나 일반 신고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걸로 들어오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여기 일반 신고로 들어오셔야 되고, 단순 경비율 신고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편장부를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기 일반 신고에서 정기 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되죠.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매출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간편정부 대상자이고 단순 경비율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 경비율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간편장부를 하든지 아니면 기준경비를 하든지 이런 거니까, 여기는 지금 간편장부를 하든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든지,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에요. 신고 안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수익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했던 그때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요걸 참고 삼아서 이따가
매출 수익금액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화면인데요. 매번 모든 신고가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여기 조회 눌러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뜨면서 소득 종류 찾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임대업이니까 여기 아마 이렇게 하나만 체크가 돼 있으실 거고요. 아래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내 소득하고 수익 금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누르고 밖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여기에 단순 경비율로 신고 유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간편장부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에 떠 있는 사업소득을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란이 뜨니까 여기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신고 유형을 요거 단순 경비율을 간편장부로 바꾸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오면 여기에 이제 간편장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서식들이 간편장부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 바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시려면 이미 간편장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간편장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고 간편장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니까, 안 돼 있는 분들은 간편장부를 먼저 만드시고 여기로 다시 오셔야 돼요. 제일 먼저 매출액 입력해야 되니까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거기서 보셨던 매출액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엔 아래로 내려가지고 임대업이니까 여기 매출원가나 제조비용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내려오셔가지고 일반관리비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가정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세공과금으로 뭐 한 50만 원 나왔고, 여기는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지급이자로 한 350만 원 정도.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내역서가 있어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로 뭐 요 정도 발생했다고 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수익금액 좀 전에 입력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필요경비는 좀 전에 여기서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입력했던 수익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입력했던 걸 여기서 빼고 나머지 소득금액이 여기서 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나 아니면 경비에서 빠져야 될 것들을 표시하는 건데, 대부분 없으시니까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화면은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인데, 아마 원천징수세액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업 단위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라는 건 보통 3.3% 뛰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이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단일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뜨는 게 없을 텐데, 혹시 임대업 외에 다른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에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상세 내역 펼치기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입력했던 수익금액이랑 필요경비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간편장부 입력하는 데서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실수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시 여기를 가서 그 금액을 변경하고 넘어오시면 여기 숫자가 안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기를 지금 임의적으로 수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앞서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 주의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후 넘어가시면 여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에 이렇게 소득 금액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결승금, 2월 결승금 공제 명세서인데, 만약에 전기 이전에 2월 결승금이 넘어온 게 있다 그러면 그 2월 결승금을 여기서 공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월 결승금을 공제했다 그러면 아래 화면 여기 2월 결승금 명세서에서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혹시 올해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죠. 그래서 수익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가지고 여기에 결승금이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2월 결승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당기에 발생한 거를 적어 주시고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2월 되니까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도로 넘어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득 공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적 공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 공제들이
쭉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이런 것들 비활성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것들은 아마 다 비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인적 공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는 것들은 지금 다른 간편장부 일반 명상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두 체험 신고는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그거를 수정하셔가지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단순 경비율 신고에 정기 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화면에서 역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시고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체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체험 신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순 경비율로 제작성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래에 신고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신고 유형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래서 요렇게 단순 경비율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이미 경비도 여기서 계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내 소득이 여기 떠 있죠, 이미. 그리고 수익 금액이 나와 있고 단순 경비율 해가지고 41.5%의 일반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간편장부에서 일반관리비로 작성한 그 경비를 간편장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41.5%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간편장부에서 필요경비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역시 또 다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시작되는데요. 인적공제부터 그 다음에 소득공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도 별도로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단순경비율 다른 영상 보시거나 간편장부에서도 비슷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 이후에 화면부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나면 일단 신고 제출하기를 누르셨겠죠? 그러고 나면 접수증 확인 항상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정상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세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지방소득세도 역시 신고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단일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대업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같이 계신 분들, 직장인이신데 임대업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